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버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 비트코인 시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승 추세의 명확한 이탈입니다. 11월에 80K, 12월에 85K, 그리고 1월에 89K 라인을 부비다가 결국에는 이 라인 아래로 하회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는 말이 바로 저가 갱신으로 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튕겨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모르는 단계라고 보는 게 정확한데, 어쨌든 우리는 현재만 아는 상황에서 이 추세선을 하방 이탈했다는 것 자체로 저가갱신의 가능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입니다. 일요일에 이제 86.1K라는 주요 가격을 터치를 했는데,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설령 죽더라도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알트의 괜찮은 무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트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딱히 위기라는 거에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지만 하락장에도 갈롬갈은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은 잘 가던 놈들도 결국 비트를 지표로 같이 꼬라박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주봉 같은 경우가 지난주 때문에 이미 조졌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월봉 마감인데 월봉도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캔들로만 놓고 보자면은 2월도 그렇게 막 장담할 수 있는 마켓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2시간 봉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중요한 것, 이제 저가 갱신의 가능성 정도는 생겼다. 주봉과 월봉의 마감이 좋지 않게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다만 일부 알트에서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등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짧은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지금 단에서 가장 유력한 그림은 이런 식의 와이드닝 패턴입니다. 이전에도 이미 팬딩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급한 하락이나 상승 이후에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고저가 동시에 낮아지고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8월에 있던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가가 계속 높아지는 동시에 저가도 계속 낮아지면서 명확한 방향은 나지 않지만 큰 변동성이 존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식의 하락이 선제적으로 있었다는 것도 포인트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큰 하락 이후에 고가를 두 번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가도 이런 식으로 두 번 낮췄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의 의의는 무엇이냐? 반전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반전. 큰 하락이 선제적으로 발생을 했고 이 패턴이 발생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올라가는 반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전이라는 것도 패턴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와이드닝, 무조건 반전, 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건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여기 어딘가에서 머무르다가 다시 이렇게 저가를 기록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는 노릇이고, 이런 식의 다시 한번 급격한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그대로 떨어진다는 것도 가능성 정도는 물론 존재를 하겠죠. 네, 이제 조금 더 작은 그림 1시간 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뼈대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하락 우위에 있지만 반등 가능성이 있고, 반등 시 와이드닝 패턴을 기준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근데 요놈이 이렇게 바로 올라갈지 혹은 이런 식으로 저가를 한 번 더 기록하고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럼 다시 이 그림을 기준으로 세부 전략을 세우고 리스크 리워드를 확인을 한다면, 그리고 말이 된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와이드닝 패턴의 경우는 크게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세 자리입니다. 상단 부분에서 이제 뭐 숏을 트라이 하거나 아래 하단 부분에서 롱을 트라이 하거나, 혹은 이 패턴의 중심 중간 매물대라고 하겠습니다. 매물대에서 롱을 노리거나 숏을 노리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 그림에 따르면은 현재 88.6, 88.9K 라인이 이 중간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로 본다면은 사실 89.6, 89.1K까지 좀 열어놓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포지션 사이징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단을 조금 더 갱신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중요해지는 가격대는 85.5와 85.3K가 되겠습니다. 이 패턴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 구간까지는 롱자리로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 중간대에서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시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방향을 단기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라인은 이 87.3K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88.6K가 먼저 터치가 될지 85.5K 이 라인이 먼저 터치를 될지를 보면 되겠고, 여기서 짧게 SL을 걸고 전략을 시도한다
한다면은 내려올 경우 여기서 롱을 시도하는 것도 말은 되겠습니다. 지금 패턴 자체는 위에 두 번 찍히고 아래에 두 번 찍혔는데 사실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패턴이 완성이 되려면은 최소 한 번 이상의 하방이 더 남았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28일 같은 경우 한국은 거래소 차단이 되죠. APK로 아마 이제 대부분 다 접근을 하실 텐데 분명히 이 피싱 사이트가 넘쳐날 겁니다. 꼭 공식 홈페이지 참조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거 잊지 마세요. 아무튼 이번 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 몇 개씩 가져와 봤어요. 왼쪽은 이제 긍정이고 오른쪽은 부정인 내용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이제 골드만에서 제공하는 CAI나 CT에서 제공하는 서프라이즈 지수가 모두 양호한 편입니다. 경기 자체는 그렇게 침체 신호가 없는 상황. FOMC도 막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는데 골드만삭스도 보면 무난한 회의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부 비둘기적 의견을 제외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논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어요. 이제 뭐 그나마 변수가 있다면 실적 발표 쪽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5년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가 확실히 개선됐다고 보고 있고 뭐 반도체라든지 AI 인프라 등 구조적 강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번 IC의 미네소타 단속으로 인해 지난 주말을 거치며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가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홀리마켓에서는 70%의 확률로 미국 정부가 셧다운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면 거진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생긴다면은 우리가 지난번 셧다운도 그렇고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의 갈등도 그렇고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방 해결될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 2026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60엔 정도의 일본 정부가 환율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다카이치가 환 가지고 장난질 치면 혼내준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USD JPY가 쭉 빠졌죠. 근데 이게 또 순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본질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은 또 금리 동결인데다가 돈은 계속 푼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CFTC의 COT를 보면은 엔화는 순매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순매도. 몇 주 전에 우리나라 환율 움직였던 거 마냥 이번이 일시적인 충격이고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 언와인딩 된다면은 다시 뭐 엔캐리 청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장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좀 재밌는 소식이 나왔는데 미 재무부에서 FX 환 개입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마러라고 합의라고 하는데 이게 뭐 트럼프의 별장 이름이래요. 주요 내용들은 이제 원, 엔 포함한 아시아의 통화 가치에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에 유리한 제조업에 유리한 구조로 환 시장을 움직임과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에서도 벗어나고 좀 이렇게 윈윈하는 정책을 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아직 조금 이렇게 할 거다 좀 예측의 단계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 차트 그리고 이번 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특별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